둥그스러운 형체. 비행기가 많이 보이는 이곳은 어디? 바로 고척 스카이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고척 스카이돔에서 UAM 드론 박람회. 이번에는 이제 UAM하고 드론 둘이 합쳐가지고 이제 박람회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서울 고척까지 출장 오게 됐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고고! 자, 과연 어떤 드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 전에 박람회에 오면 현장 등록부터 해야겠죠? 요즘엔 QR로 간단하게 등록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행사장이 너무 넓은 관계로 오늘 영상에서는 일부 구간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가장 먼저 만나게 된 부스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부스인데요. 이곳에서는 디지털 트윈에 관한 기술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어서 그 관련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실제 설계도를 가지고 복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 위에 드론들을 통해서 디테일을 더 덧붙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한화 시스템의 관제 시스템입니다. 드론도 항공기처럼 관제가 필요한데 대수가 훨씬 많다 보니 더 상세한 관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또 UAM을 도입하기 위한 기체가 준비되어 있네요. 곧 우리 머리 위에서 만나볼 수 있겠죠? 다음은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에어택시 이착륙장입니다. 지금은 컨셉으로만 구현되어 있는데요. 공항 근처에 비행기들과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드론 이착륙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에어택시를 이용하는 그 미래를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되네요. 다음은 배송 드론 제조업체 나르마입니다. 틸트 로터를 활용한 기체를 만들고 있는데요. 프로펠러가 2개밖에 없는 기체들은 로터가 4개 달린 쿼드콥터 기체보다 훨씬 많은 임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무 시간이 중요한 사업용 기체들에게 틸트 로터 기체 도입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다음은 두산 이노베이션입니다. 두산은 드론에 대해 관심이 참 많은 기업인데요. 세계 최초의 상용화된 드론용 연료전지인 파워팩을 개발했고요. 지금 실제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좀 비싸지만요. 이곳은 파블로 항공입니다. 군집비행용 드론 운용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블랙 이글스와 같은 모습을 한 에어쇼 기체도 있었고요. 드론 배송을 위한 드론도 있었습니다. 가평에서 세븐일레븐과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제가 여기 또 공군 출신이라 가지고 병 702기입니다. 또 친숙한데 한번 또 어떤 드론을 개발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공군에서는 멀티콥터 형태가 아닌 실제 고정익 항공기들의 모습을 한 드론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기체들의 모습과 비슷한 경우도 많았고요. 아무래도 기존 항공기들과 같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임무 시간 확보를 위해서 고정익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멀티로터 형태들도 없었던 건 아니고요. 다음은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해군은 해군답게 배 모양의 드론도 있었고요. 멀티콥터 형태를 한 드론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잠수정이겠죠? 하지만 잘 모르니 여기서 패스! 자, 이번엔 강한 친구 육군인데요. 두산에 수소 파워팩을 장착한 드론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육군은 개인 화기에 집중해서 개인이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자폭 공격용 드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는 사용법도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보지 못한 좀 특별한 방식의 드론이라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입니다. 소방청은 다양한 임무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격을 취득하신 분의 비율도 상당하고 다양한 용도를 위한 개발에도 적극적입니다. 갈수록 이 구조수색에서는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리네요. 100건, 170건, 500건, 1100건, 1400건. 인명구조를 위한 들것 드론도 있었는데요. 들것 드론 자체 중량 70.8에다가 최대 임수력 94kg. 사람을 한 73kg 정도까지 했네요. 안타깝지만 저는 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구하려면 항공기를 끌고 와주세요. 인명구조를 위한 다양한 드론의 활용. 저희 교육원에서도 뭔가 준비해 볼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이곳은 산림청의 산림항공본부입니다. 이곳에서는 산불 진화를 목적으로 한 드론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산림청에서도 갈수록 늘어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 군데에서 딱 쓰기에는 그렇게 아직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진화 선을 구축한다거나 그런 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을 바로 끄자 그렇게 쉬운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아, 올해도 상품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 부스는 드론을 활용한 건설 현장 관리 솔루션 엔젤 스윙입니다. 드론을 통해 얻은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건설 계획과 실제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고 재난이나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드론용 RTK 장비를 생산하는 PP솔의 부스인데요. PP솔의 제품을 이용하면 드론의 2m 정도 오차를 가진 GPS보다 훨씬 적은 10cm급의 오차를 지닌 RTK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직접 구매해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부스는 대우건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휴맥스 EV, 아스트로엑스가 협업한 부스인데요.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유인 기체 및 충전기 솔루션, 그리고 비행장의 컨셉 디자인까지 4개의 회사가 힘을 합쳐 UAM 솔루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엔 공간정보 플랫폼인 메이사의 부스인데요. 아까 보셨던 엔젤스윙과 비슷하지만 공간 정보를 취득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메이사는 건설 현장에 관련한 안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경쟁을 통해 서로 더욱 발전할 수 있겠죠? 이번엔 드론 낙하산으로 잘 알려진 헥사 팩토리의 부스입니다. 낙하산으로 시작한 헥사 팩토리는 다양한 드론 장착을 위한 여러가지 기계 장치 및 블랙박스 그리고 통신 장비들까지 드론 하드웨어에 뛰어난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번엔 스마트 드론 배터리 모듈을 개발한 DB에너텍의 부스인데요. 리포 배터리의 충전과 셀별 관리, 방전 등 신경 쓸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모듈을 제작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일체형으로 된 배터리만 판매를 하고 있지만 추후 저 윗부분에 스마트 모듈만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터리는 생각보다 매우 위험한 물건인데요. 이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듈이 나온다는 건 참 환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론 프릭의 부스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드론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드론 프릭 시뮬레이터는 코스를 실제로 반복해 볼 수 있고 시험처럼 테스트까지 해볼 수 있어 처음 드론을 접해보시는 교육생분들에게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박람회 한켠에는 드론 레이싱 대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도 FPV 드론을 날릴 줄은 알지만 선수들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드론 축구 대회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어 펼쳐지는 경기에서 멋진 플레이들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런데 레이싱은 혼자 연습이라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필요한 드론 축구는 입문하기가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수요에 맞추어 게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부스에서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많은 사람들과 즐긴다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꽤 많은 부스를 소개시켜드렸지만 이 영상에 담긴 부분은 정말 박람회의 일부일 뿐이에요. 드론은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확장되며 우리의 삶을 더욱 발전시킬 기술인데요. 다음번 박람회 때는 시청자분들도 꼭 참여하셔서 더 재미있고 신기한 드론들을 만나보시길 기대합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드론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